네, 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9월 6일 탭스 정기고사 대비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9월 6일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0월 달에 지금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9월 6일 시험이 정말 좀 중요한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이 최대한 시험에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이 문제들이 결국에 하나의 문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매월 이렇게 적중 예상 특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 많이 확인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특강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문법쪽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법이라는 점수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지금 50에서 60 사이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80 이상의 점수 그리고 90 이상의 점수까지 필요한데요. 각각의 문제를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어떻게 줄여갈 거냐의 문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특수구문을 좀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특수구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적인 문장의 유형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시험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수구문에 해당되는 부분들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먼저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용만 듣고 있다고 해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실전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스타일을 좀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빈칸의 위치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ABCD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왜 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능한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40개 40문항 가운데서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되는 문제들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더라도 문제 출제 의도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말해지는 게 많은 미국의 시리들이 지금 많은 범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죠. 비교급과 그 다음에 no라는 표현에 부정어가 연결되면 최상급의 개념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뉴욕이 가장 심합니다. 가장 많은 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자,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다음에 선택지상에서 아무리 길더라도요. 이 키워드가 정확한 위치만 잡아준다면 다른 문제까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면서 문제 풉시다. ABCD에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in nowhere 이 단어가 딱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뭐뭇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냥 not의 개념과 where라는 표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nowhere라는 표현이 부정어가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답을 잡기 전에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잡아놓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 한번 기억해 볼게요. never라는 표현에서 시작해서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해요. 사실 이게 막 암기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느낌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당장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때 never에서 시작해서요. real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nowhere 이 단어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on no account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부정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문장의 맨 앞에다 배치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치의 유형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형태 구별이 좀 돼야 돼요. 다 똑같은 방식의 도치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 보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 will과 can과 같은 이런 조동사들이 있을 때 동사 원형이 뒤쪽으로 배열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have pp나 has pp가 나왔을 때는 have나 has가 앞쪽으로 이동하죠.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단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단어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do나 does, did를 쓴 상태에서 동사 원형 뒤쪽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부정어 도치입니다 라고 불렀던 내용이죠. 그러면 문제도 한번 적용할게요. nowhere라는 표현이 맨 앞에 있을 때 먼저 잡아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비동사 유형이 나오고요. 다음에 주의 유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요. 정상적인 구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게 설명이 돼야 돼요. 반드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nowhere라는 부정어가 비동사 뒤쪽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구문도 쓸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스타일로 탭스는 정리가 된다. 하나는 정상적인 구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어가 어디에 있다?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도치와 관련된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자 B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잡았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제 시작합시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A, B, C, D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봤더니 대충 내용 봤더니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인데 이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뭘로 시작했냐면 not until로 시작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가끔씩은요. 이 자리가 도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until이라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until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until 뒤쪽에 반드시 같이 나오는 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보면 had lost까지 연결되면서 founder라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다 잃고 나서야, 자,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문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쪽이 바로 도치의 유형이 제시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not until의 개념. 아까 우리 1번하고 달라요. 1번 문제에서는 nowhere 이것만 잡으면 됐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 not until 때문에요. 결국에 not until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다. 그리고 뒤쪽에서 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별되시죠? 그러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not until의 개념을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요. 반드시 not until 뒤에는 다시 명사 아니면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치가 나오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동사와 will, can, 다음에 have나 has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do, does, did가 들어가는 형태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한번 가볼게요. 먼저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A, B, C, D에서 주어와 동사 부분이 정확하게 빨리 배치가 완료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would 개념이 먼저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listen to라는 표현까지 연결되면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A와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앞에 이미 not until이 있기 때문에 이미 도치는 완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역시 B가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치 유형에서 먼저 우리가 부정어 도치를 완료를 했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요. 문제는 3번이지만 패턴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형인데요. 보시면 only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약간 좀 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only가 원래는요. 뭐 only the man, 그 남자만이, only he, only she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만이 이런 표현할 때 쓸 수 있으나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A, B, C, D가 길게 제시됐을 때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only가 나왔을 때 대비해야 될 거 이거 가겠습니다. only가 맨 앞에 나오면 먼저 이걸 확인하세요, 여러분. 주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only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이 단어들 먼저 시간 부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recently나 today나 rarely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자, 그래서 다시 외워줘야 될 거. 그중에 물론 탭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건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구도 마찬가지. 전치사 구도 역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 대표적으로 우리가 when 주어 동사나 아니면 if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사절이 나왔을 때도 역시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그럼 다시요. 맨 앞에 문장의 가장 앞쪽에 only가 있다면 그냥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only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only 뒤쪽에서 연결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동사 부분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역시 비동사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can과 will, 그리고 have나 has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있다? do, does, did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역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예문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문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식적인 측면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 빨리 시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그대로 갈게요. only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봤을 때요,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봤을 때 어떤 식의 구조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only 뒤쪽에 가장 최근에 와서야 이런 말들, 최근에 와서야 이런 말이겠고요. 다음에 anthropologist들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에 opportunity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앞부분에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only recently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did 먼저 쓰고요. anthropologist가 들어가면서 have 동사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살짝 혼동스러운 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에 정상적인 문장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있어요. 왜? 바로 only라는 표현이 이렇게 주어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가 있다? 여기에 달려있죠. 지금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음이기 때문에 have 동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had 형태로 바꿔야 되겠고, 또한 had라는 부분이 만약에 동사 원형이라면 recently which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위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혹시나 C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문법적인 조건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시제가 맞느냐?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recently와 같은 이런 부사가 어디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nly 도치금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딱 10개를 가지고 패턴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요, 역시 A, B, C, D가요 마치 문장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좀 심어놨고요. 봤더니요, 대충 봤을 때 뭐가 나냐면 so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that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더라 이건데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거죠. 스피커라는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public speech를 하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비일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udience는 couldn'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됐었죠. so와 that을 연결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 so that 연결하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주어와 동사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문장의 구조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장 구조에서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이렇게 스피커의 말하는 방식, 스피커의 방식이 되겠고, 이 사람의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해볼만 하죠? 같은 말이고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of의 형태가 여기는 inconsistent라는 표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마찬가지 다시 갑니다. public speech를 하는 방법은 괜찮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inconsistent 뒤쪽에 of의 형태가 붙을 거냐, 이게 지금 퀘스천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inconsistent 뒤에 of의 형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걸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것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C를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먼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뭔가 의심이 돼야 되는데 문장이 그래도 이상한 거죠.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 우리가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나오고요. 형용사 보호가 있는 문장, 다시 갈까요? 우리가 C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주어, 비동사, 형용사의 구조. 원래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of의 형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합시다. 뭐냐면요, 형용사 보호를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앞쪽에 형용사 보호가 맨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를 마지막 쪽에 배치하게 되면서
도치를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에이미 스토어가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that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expand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따 하나만 더요. 뭐가 있냐면 바로 what을 기점으로 해서 에이미의 스토어가 뒤쪽으로 빠지고요. 다음에 so successful의 개념이 앞쪽에 제시가 되면서 강조 도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 보호가 어떤 식으로 도치되는가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아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정답의 범주 안에 같이 넣어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바로 두 번째 B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매너의 개념이 어휘 형태와 연결은 가능하죠. 바로 public speech를 하는 방식, 방법, 매너의 개념에서 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정답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형용사의 보호 도치, 유형까지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도요. 지금 맨 앞쪽에 빈칸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역시 A, B, C, D도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살짝 이상하죠, 여러분들? 왜냐면 in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고요. is도 있고요. 다음에 expected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원래는 전치사 구가 문장이면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치사 구가 only도 없는 상태에서 도치가 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is 다음에 주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expect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장꼴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원칙을 하나 잡고 좀 출발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비동사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렇게 분사보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ing 형태나 pp 형태 분사보호도 역시 강조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이 분사보호가 문장이면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봐보실래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갖고 싶었던 자동차가 was 그리고 parked입니다. 주차돼 있었습니다. 빌딩 앞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park의 개념을 앞으로 강조해서 가는데 이때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빌딩 앞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나서 was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the car 개념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실제 독해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빌딩 앞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가요. 그 사람이 갖기를 원했던 형태로 가는 게 직독직해 방식입니다. 도치가 됐다고 해서 문장까지 다 전체적으로 도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yway 중요한 거 ing나 pp 형태의 보호가 주 앞에서 강조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고 있어요. 향후 몇 년 안에 바로 이런 몇 가지 약들이 승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정식 승인이 되고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몇 가지 약들이 앞으로는 어프로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러면 이때 예상되고 있다는 의미로서 PP 개념의 expected가 맨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 더요. 뭐냐면 몇 년 이내에 이런 표현할 때 in the coming years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is 비동사 뒤쪽에요. 그리고 실제 주어는 뭐가 있냐면 approval이 실제 주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가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PP나 ING의 보호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탭스 문제를 보게 되면 주로 PP 보호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ING 보호의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가도록 하죠.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역시 또 이상해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끊어집니다. 보시면 몇몇 사이콜로지스트에 따르면 다음 이 뿌리예요. at the roo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의 그 뿌리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뭔가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전체 내에서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이 왜 나왔지 갑자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가야 되겠고요. 이 내용도 역시 나중에 동시에 이제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전치사 구보의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먼저 좀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was의 형태가 나왔을 때, 자, 이게 was의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가 있는 상태고요. 역시 전치사 구보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was의 형태가 나오고요. 주어가 뒤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구는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 본성의 가장 뿌리 속에는 뭐가 있다?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때 우리가 라이스의 개념을 먼저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욕망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디스트로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때 우리가 desire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lies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is라는 표현도 역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같이 풀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치사 구보가 도치가 됐을 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예요. 다시 한번. 주어 있고요. 비동사 전치사 구보어. 다음에 전치사 구보어가 있고 비동사 있고요. 다음에 주어가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면서 비동사나 아니면 일반 자동사들을 쓸 때도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but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부터 가겠습니다. 환자가 있고요. 류케미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but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던 이런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장 볼 때. 왜냐면 이게 주동사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문제가. 어느 부분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면 이 앞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whom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whom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명사 들어가면서 선행사 역할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A, B, C, D에서 이 D, 이 부분이 먼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었다. 그렇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근데 이때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뒤쪽 부분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사, 뭐 come의 개념이나 go나 아니면 lie나 exist 이런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사들이 있을 때 주 다음에 자동사고요. 다음 부사나 전치사 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부사나 전치사구를 강조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문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사나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 자동사를요. 이 자리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중에 lies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랑 동일한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뒤로 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요. 이 자동사 자리에 우리가 do라든지 아니면 does나 did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형태를 그대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요. 이 lies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갈게요. 셰익스피어 전집이 꽂혀 있습니다. 그 책들 사이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lies를 기점으로 해서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collection이라는 표현의 주어가 뒤쪽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연결하시면 사실 문제 푸는 데 지장 없겠죠. 그래서 이때 정답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need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음에 그래서 in came a nurse 이런 표현으로서 즉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함정에 빠졌어요. 뭐냐면 in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된다? 부사로 봐야 된다. 전치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어떻게 씁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in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전치사가 아니라 바로 이제 부사 의미로서 안으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도치와 관련된 부분을 다 봤어요.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앞에서부터 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어와 관련된 도치들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까요? never나 little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아니면 hardly, scarcely 이런 표현이 있을 때 on no account나 아니면 in no way 이런 부정어들이 있을 때 이러한 비동사나 조동사
have 동사나 아니면 do, does, did를 이용해서 도치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only가 있습니다. 이 only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only가 나왔을 때 뒤에 연결되는 어구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부사나 아니면 전치사구나 부사절의 유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동사의 의미들이랄지 비동사 의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 구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형용사 보호가 나왔을 때 역시 주어와의 도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보호가 맨 앞에 있을 때 비동사와 다음에 주어의 관계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ing나 pp형 형태가 보호로서의 역할을 할 때 바로 주어와 비동사 위치가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본인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시지만 예문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치사 구도 역시 마찬가지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은 거 아시겠죠? 단순한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ing, pp도 있고 전치사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같이 보시고요. 다음에 도치와 관련된 마지막은 자동사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나 전치사 구 문장이 가장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덟 번째 문제부터 볼 텐데요. 이때부터는 살짝 문제 유형이 바뀌니까요. 자, 이것만 좀 유념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봅니다. 난이도 1단계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난이도에 따라 지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실은. 난이도가 정말 낮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내 방이 이렇게 덜티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유감이네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것도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다시요. 내 것도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이제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구문이에요. 어렵지 않은 구문이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답들 정리할게요.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있죠. 동의 구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긍정의 의미에서의 동의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의 의미에서의 동의 구문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배가 좀 고파요. 이 말과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 구문이 있을 때 각각 답변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딱 형태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나도 그렇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me too의 개념을 쓰면 되겠고요. 근데 부정일 때는 나도 아니에요 라는 말할 때는 me neither의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도 좀 배가 고픈데요 이런 말 할 때는 to의 개념을 쓰시면 돼요. 단 부정문에서요. 이때 우리가 나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이때 either라는 표현을 같이 쓴다는 거 이것도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걸 연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either 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의미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neither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서 봐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이죠. 우리가 도치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so나 아니면 여기는 neither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도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am I라는 표현이 있죠. 다음에 neither will I 이런 식의 표현도 같이 가면서 긍정문에 대한 동의 구문과 다음에 부정문에 대한 동의 구문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것도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so is mine 이런 표현으로서 연결해서 B를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문제 갈게요.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시요. 탭스 문제를 볼 때 기준이 뭐라 그러냐면 본 적이 있는 문제와 그리고 본 적이 없는 문제가 구별된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건 문제에 대한 숙달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향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봤더니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당신 아들과 딸이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봤더니 4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딸은요. 3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문장에서 지금 뭐가 빠지냐면 이 부분이요. is able to speak의 개념이 그대로 원래 있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나서 3개의 언어의 through의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is만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다까지 다 가야죠. 다음에 이 does의 개념을 쓰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에 does가 나왔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 이게 다음에 is doing이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생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A가 되는데요. 이 원리들을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to로 끝나는 형태, 대부정사 형태라고 봤던 유형이 바로 생략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뭐 좀 먹으러 갈래요?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우리가 뒤쪽에 eat out tonight 아니면 grab a bite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싹 빼버리는 거죠. 문장 내에서. 그리고 나서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바로 would you like to의 개념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오늘 오후에 좀 휴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좀 쉬어도 될까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take a day off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 나왔었던 부분이 있을 때는 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때 다시 you should 개념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 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조라는 사람은 그리고 his sister는 5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s able to play라는 표현이 그대로 빠져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가면 이 3의 개념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다 생략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숫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연결되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마무리 좀 지을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살짝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이 if not 하게 되면 뭐뭇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음 두 번째는 not even 하게 되면 뭐 심지어 뭐뭐조차도 뭐뭇이 아니다. 뭐 not all 모두 다 뭐뭇이 아니다. 이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요. 또한 but less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하물며 이런 표현까지 갑니다. 단어 뜻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봤더니 저의 새로운 페이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많은 약간의 리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완전히 rewrite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약간의 수정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문장 내에서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번역까지는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even if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if라는 표현이 없더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 파악을 해놓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리포트에는요. 혹시나 실수가 있다 해도 이런 표현할 때 even if의 의미를 쓰게 되겠고요. 여기에 any mistakes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시요. 윗문장에 있는 거 다 빼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보면 there라는 표현이나 are 다음에 mistakes 다 빠집니다. 이러면서 이때 우리가 even까지도 역시 생략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if not 아니면 if any라는 표현이 들어가주면 서로 있다 해도 혹시나 있다 해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any를 쓰는 기준은 뭐냐면 뒤에 나 있는 명사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 딸이 거의 밖에 안 나갑니다. 내 퍼미션 없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비록 내 딸이 밖에 나간 적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거의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역시 동일하게 she 빠지고요. 다음에 goes out 이것도 역시 빠집니다. 다음에 even의 형태도 빠집니다. 그래서 if ever라는 표현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역시 그러면 이때 if ever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뒤쪽에 이렇게 동사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ev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가면 명사가 있을 때는 any의 표현, 다음에 동사 있을 때는 ever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생략 구문의 기본 원리.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뭐냐? 여기에서 eve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even if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면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 다 빠지면서 바로 not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if not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생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if any나 if ever라는 표현 하나만 더요. if not이라는 표현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 문제 유형이라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원리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제가 지금까지 특강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만 좀 노트로 옮겨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9월 6일 날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흐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7월과 8월 달에 준비했던 시험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9월 중순에 다시 한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까지 또 연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특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복원하는 작업들, 머릿속에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 이게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계획 세우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상태로서 내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준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우리가 9월달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좀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독해적인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